반갑습니다. 2023년 1월 2일이고요. 네,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예스님님 어서 오시고요. 형조님, 해바라기님, 여종성님, 한호환님, 진옥수님, 찐빵님, 구자섭님, 김재남님, 패밀리피싱님,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진아송님, 염소양님, 이영란님, 긍정의 힘님, 사랑의 부자님, 행복한 통장님, 미움님, 네, 들꽃님, 대JBJ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화웅기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원태호님, 어서 오세요. 네, 행복한 통장님 인사드렸던가요? 네, 문영민님, 풍림부자님, 김꼬꼬님, 마이드림님, 부자오빠님, 그리고요 돈나무 오빠님, 존중님도 어서 오시고요. 송혜님, 서남수님, 전미정님, 네, 행복만땅님, 또 돈꽃님 어서 오시고요. MNS님 어서 오세요. 상위 10%님, 현우의 꿈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예, 빨강망토님, 그리고 백미애님, 다 왔나요? 네, 다 불렀나요? 송현님, 윤영숙님, 백호님, 어서 오시고요. 긍정무한님, HWI님, 박실비님, 부자 마덜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미소돔님, 월봉 정배열님, 25억님, 황금손님, 김배드로님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더 건강해지시고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춥다니까 또 감기 안 걸리게 조심도 하시고요. 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제가 32살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요 계획을 네, 전면 철회하고 내년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들 다 한 살 안 먹었잖아, 그죠? 여러분들 올해는 나이 다 제대로 아닙니까? 그대로잖아요, 그죠? 서이하님 어서 오세요. 올해는 다 그대로 아닙니까? 올해는 떡국 먹어도 나이 안 먹어요, 아시죠? 근데 나 혼자 나이 먹을 수 없잖아, 그죠? 올해까지는 27으로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에요. 네, 32살로 부르지 마 이제. 네, 32살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들 나이를 안 먹었으니까 저도 똑같이 27으로 그대로 갑니다. 네, 올해까지는 27으로 갑시다. 내년에 32살로. 네, 이 정도 철회야 철회. 네, 안돼. 자, 27 그대로 갑니다. 왜냐면 작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원주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시장은 작년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작년 같으면 안 되고, 작년에 이렇게 떨어진 거 이거는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랬으니까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떨어지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아주 개같은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오늘은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쓰잘데기 없이 좀 기분 나쁜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갈 리가 없는, 내려갈 이유도 없는, 내려가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둥천사님, 해피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박순희님도 어서 오세요. 네, 행복해요. 네. 네. 왜냐면 오늘 시베리안 화사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뭐 매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금융투자의 매도는 그렇게까지 위험하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은 오히려 순매수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29일날 빠진 것도 사실은 별로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미국 증시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 올라왔죠. 네,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서오세요, 자산가 여인님. 그러니까 저건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2550 이 정도 올라가는 거 괜찮았어요. 이 정도 올라가서 뭐 2300까지 안 가더라도요, 양봉 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 줬어야지.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개판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리오프닝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쳐붙은 게 뭐였냐면 공매도였어요. 이 공매도를 빨리 쳐 죽여야 되는데 공매도가 안 죽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를 때려야 되겠다 해갖고 득달같이 달려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게 첫 번째 썰입니다. 네. 두 번째 썰. 네. 개인들이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네. 개인들이 팔아먹었다. 거래량이 오늘 개판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5조 2천억입니다. 5조 2천억. 굉장히 적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조 원대예요. 그 둘이 합쳐가지고 10조 원도 안 돼요. 거래 대금이요. 그 거래량 자체가 줄었어요. 거래량도 줄고 거래 대금도 줄고 뭐 그냥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즉 새해 첫날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주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부분이 되면은 개인들 입장에서 지금 던지는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씨 열받네. 네. 아씨 열받네가 되는 거죠. 네. 열받네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좀 줬을 수가 있겠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볼까요? 오늘 공매도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어디 보자. 공매도 오늘 있었네요. 네, 제법 좀 있었네. 네, 공매도가 오늘은 조금 나왔네요. 네, 오늘도 조금 나오고 오늘 좀 많이 나왔. 평소보다 조금 많이 나왔죠. 네, 평소보다 좀 많은 편이죠. 네, 공매도 비중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뭐 호텔신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 줄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다른 때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계속 줄어들다가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네요. 막판에 끌어올려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것들 좀 있었고 공매도가 나온 것들은 오늘 뭐 급락한 종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전력이 가장 많이 내렸는데 한국전력은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렸죠. 네. 시황에서 힌트 한번 드렸죠. 뭐라고 해서 사야지. 네, 한국전력은 사야 되지 않아요? 왜? 전기세 올린다면서요. 전기세 최대치로 올린다면서요. 자, 지금 한국전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한국전력이 적자가 굉장히 커요. 적자가 매우 커. 자,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겠느냐 했더니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네. 한전채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됐었죠. 네, 안돼. 채권 발행하지마.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적자는 해소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을 못해.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겠다 해서 인상을 시켰어요.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을 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또 분석이 나가는 게 전기요금 인상시켜도 채권 적자가 해소가 안 된대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채권 발행해야지. 적자를 해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채권 발행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기요금을 또 올려야 돼요. 근데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를 돌다 보면은요, 물론 전기요금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어서도 오세요.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한국전력에게는 적자를 해소한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 인상은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이 됐었다가 갑자기 전기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인상을 해도 적자가 해소가 안 된대.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어. 납득이 돼야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겠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상을 시킨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요건 납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해가 안 되는 형태의 그런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대형주에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대형주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에 유상증자였다거나 뭔가 대단한 악재가 나왔다거나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마이너스 10% 떨어졌어. 대형주가요. 그 정도 됐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10% 이상 하락했다. 이럴 때는 잡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담는 거죠. 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여기다가 밑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체결이 됐지. 네, 19,600원인가? 네, 체결이 됐습니다. 뭐 아침에도 시황에 설명 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 라인 때까지 오면은 이제 뭔가 나올 것이다. 뭐 떨어지더라도 뭐 19,000원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요 정도 부분이고요. 두 달여 정도 주가 상승시켜 놓고 나서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그럼 차익 실현해야 되겠지.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재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재료를 가지고, 왜냐면 재료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한전은 더 올라가야 돼요. 한국전력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사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전력이 적자가 굉장히 심해. 하지만 망할 기업은 아니야. 네,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한국전력 망할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그럼 뭐 내년까지 흑자 전환하겠다라는 뭐 여러가지 얘기 나오는 거지만, 네, 예상을 믿던 전기요금 인상, 증권가는 실망스럽다. 뭐 전기요금 인상한 게 대단한 거지. 13원 인상을 했대잖아, 킬로와트당. 이거면 역대 최대 폭의 인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당 그 가구당 4,000원씩 더 늘어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 아파트 단지 하나만 보더라도요. 네, 증안기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 얘네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증시 안정화 기금 이거는 괜히 저 밑에서 뭐예요, 폰만 잡고서 사라질 것들이었잖아요. 어차피 그 기대도 안 했어. 네, 만약에 1,000가구짜리 아파트였다 라고 한다면 얼마가 더 늘어나야 돼요? 1,000이면은 400만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치면 가구당 약 4,000원 정도 더 늘어난다. 더 늘어나는 데도 많겠지만,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산업부와 한전이 제시를 한 것이 56원이었다. 근데 13원 인상됐다. 근데 56원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킬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56원을 한꺼번에 인상시킨다. 봐봐요. 그러면은 가구당 지금 이거보다 4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 4, 16, 16,000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세가 16,000원이 매달 더 늘어나는 생각해 봐봐요. 한국전력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구당 16,000원씩 전기요금을 더 낸다 생각해 봐. 그러면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지들이 원하는 거지.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거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더 올리는 부분이 일단 괜찮다 생각되고요. 올리려면은 산업용 전기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한테 받아 먹어야지 왜 개인들한테 받아 먹겠다고 전기요금 올리냔 말이야. 누진세 이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죠? 요즘에 전기요금 10만원, 여름에 10만원 밑에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지? 저는 집에서 컴퓨터를 돌리잖아요. 컴퓨터를 돌리는데 전기요금이 7만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막 전기를 많이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본 7, 8만원 나와 전기요금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 50원 더 해가지고 만약에 16,000원, 그럼 기본 10만원에다가 여름에는 막 30만원 무조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요즘에도 여름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많이 틀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누진세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요. 근데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오피스텔로 다 이사 가든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뭐 이런 소리들은 뭐 아니 올리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적자 탈출이 뭐 어렵다니 뭐 어쩌다니 뭐 이런 거는 사실 한국전력이 그동안 뭐 올해는 상여금 주지 말아야 되겠지? 네. 그럼 안 되겠지?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적자가 지금 30조야. 근데 이것이 올해 보니까 15조로 줄었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라고. 그러면 된 거지. 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채권 발행도 당연히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채권 발행은 반드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1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끝장내. 뭐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뭐 저거 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9,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만 본다면 오늘은 매수해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뭐 여기서 뭐 19,000원까지 떨어졌다,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이만큼 일단 10% 넘게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오늘은
네, 대단한 매력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밑에서 한번 주워주는 전략은 괜찮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뭐 국민들이 봉이지 뭐 세금 뭐 요즘에 이게 그 전기요금뿐만 아니에요. 아시죠? 뭐 버스비, 지하철비, 뭐 공공요금 다 올라가요. 네. 다 올라갑니다. 벌어들인 건 없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자,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되는 거 부담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좀 싸졌을 때 사면 되잖아요. 쌀 때 사면 좋은 거예요. 싸네? 싸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모두 투어라든지 월급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투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있었죠. 네. 파라다이스가 완전 저거더만. 네. 파라, 파라다이스가 오늘 6% 빠졌던가요? 네. 6% 빠졌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마지막에 다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빌빌대고 있다가요. 마지막에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네,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중국 쪽에서 뭐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작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실외에 마스크를 벗고 나서 갑자기 감염자 수 막 증가한 거 아시죠? 에? 갑자기 감염자 수 증가했잖아요. 그때 뭐 영업 제한 풀고 막 그러면서 뭐 감염자 수가 뭐 몇만 명을 넘어가네 매일매일 뭐 뉴스에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어쩌라고지? 그래서 뭐요?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지 되죠. 왜냐면 걔네들은 제로 코로나도 꽉 갇혀져 있었어. 근데 코로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코로나는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극복해야 되는 거고 독감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산통반대 A형 감기부터 시작해서 신종플루부터 해서 신종플루 요즘에 뭐요? 힘이 났습니까? 뭐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노약자분들에게 힘들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의 신종플루는 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니에요? 신종플루 누가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독감 걸리면 애들 학교 안 가요. 근데 그 약 먹고 한 2, 3일이면 다 낫잖아요. 코로나도 요즘에는 이틀 약 먹으면 낫더만. 뭐 자가격리하고 막 그랬더니 요즘에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자 수가 늘어난다. 한 바퀴 돌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크라고 하잖아요. 한 바퀴 돌면 끝난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은 국경을 개방한다고 그래요. 다 들어와. 괜찮아. 우리 격리 안 해줄게. 이 상황이고 미국, 유럽, 우리나라, 뭐 일본 등등은 중국에서 들어온 애들을 무조건 검사하고 격리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IMF 아니 저거 IMF가 아니라 어디죠? 그 저기 질병관리국인가 거기 총재 있잖아요. 걔 누구야? 외국에 그 기관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W 뭐 있잖아. 하여튼 걔네들 WHO 그렇지. 후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이러한 감염자 수 증가는 뭐라고? 중국의 감염자 수 증가는 세계 경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것이다. 해가지고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올해 완전히 개판이다. IMF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충격이에요. 큰일 났다. 다 풀리는 줄 알았더니 누가 내 욕했어. 나 WHO 모른다고 지금 욕한겨? 아 진짜 이러지 맙시다. 그럼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걸렸어. 누군지 지금 여기 지금 댓글 안 쓰신 분들이 딱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좋아요도 안 누르고 살짝 몰라 그래야지. 네. 나빠요가 아닌가? 싫어요 뭐요? 네. 하여튼 그거 누르고서 그냥 WH도 모르는 새끼 그러고 나간다고. 아 진짜 그러지 마라. 네.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세계보건기구예요. 맞아. 자 아무튼 네.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풀리게 되어 있어요.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오늘 좀 떨어졌어요. 뭐 숙박도 떨어졌어요. 뭐 저거 뭐야 카지노도 떨어졌어요. 뭐 다 떨어졌어요. 이 뭐 엔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WC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돼? 괜찮은 거지.
이거 지나면 무조건 좋아져요. 지금 이 가격대는 현재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 월급 종목이 리오프닝 중 나갔는데 어우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싸지겠네요.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생각해봐요. 아침에도 제가 시황할 때 설명을 드렸죠. 100만원짜리 코트를 여름에 이제 한 7월 정도에 팔아요. 7, 8월 정도에 100만원짜리 밍크 코트를 팔아요. 100만원 더 되나요? 요즘에 밍크 코트 얼마예요? 옛날에 밍크 코트 100만원 했었어. 미도파 백화점에서. 제기동에 미도파, 지금 미도파가 부도나가고 없어졌죠? 이게 미도파 백화점에서 100만원 했었어요. 그래서 밍크 코트 하나 딱 걸치고 밖에 나가면은 와씨 죽인다 뭐 그랬었거든. 요즘에 밍크 코트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요즘에 100만원대 못 사지. 근데 사나? 하여튼 100만원대 칩시다. 100만원짜리 밍크 코트를 7, 8월에 팔라고 생각해봐요. 7, 8월에 백화점에서 내놨어요. 왜냐면은 재고를 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하다니 뭐 하여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안 팔려가지고 내놨어요. 내놨더니 사람들이 일단은 안 사. 네, 1000만원이나요? 이런 씨. 100만원 칩시다. 네, 그래서 내놨는데 안 사.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7, 8월에 겨울 거 팔아먹으려면 가격을 세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만원, 80만원대로 세일을 해요. 근데 이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이 밍크 코트가 언제부터 많이 팔릴까요? 12월쯤 되면 사람들이 추워지니까 밍크 코트를 찾게 돼요. 어떻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가격에 팔겠죠. 왜냐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시즌이잖아요. 아, 이제는 밍크를 걸쳐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100만원짜리 7, 80만원 팔다가 갑자기 100만원 또는 재고가 없으면 120만원, 130만원 웃돈 주고 사야 되겠지. 지금 리오프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개떡 같아 보여요? 중국이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중국이 마지막이야. 지금까지 빗장 안녕 국가는 중국밖에 없었잖아요. 빗장을 이제 풀잖아. 푸는데 그러다가 중국이 다시 제로 코로나 한다면 어떡해요? 절대 못 갑니다. 왜? 시위를 통해서 제로 코로나 없앤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제로 코로나 파기시켰잖아. 이것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걸릴 사람들 다 걸리고 나면 끝나겠지 뭐. 그죠?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봄이 오고 날씨 따뜻해지면 코로나의 위험도 점점 줄어들게 될 테고요. 그럼 가격 싸질 때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줍줍 타임이라는 거죠. 주가가 위쪽에서 막 떨어지다가 기술적 반등 조금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줍줍이 아니에요. 오늘 뭐 2차전지나 이런 것들처럼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다가 걔네들도 그랬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한 번에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지랄 하거든요. 이 지랄을 할 때 속으면 안 돼. 항상 고점에서 내려갈 때는 적정 주가까지 내려가 줘야지만 이 주가가 반등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건 뭐야?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때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것만큼 좋은 매매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을 더 사랑하라. 근데 딱 따지고 보면은 오늘 같은 날 이게 상황 딱 찾아보면은 이 새끼 또 개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있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200 깨지고 이제 2100도 깨지고 뭐 2000도 깨지고 뭐 올해는 더 큰 거 온다는데 뭔 개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럴 거 아니요. 상황만 딱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네. 상황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지금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우주로 달나라로 떠나는 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어. 3대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면 그렇다니까. 오늘 되게 춥잖아요. 어우 추워. 큰일 났네. 뭐 지금 북쪽이요 남쪽이요 하여튼 북극이요 하여튼 뭐 이게 막 찬기온이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춥대.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가지고 무지하게 춥대. 야 추우니까 큰일났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난방기구를 엄청난 걸 들여놔봐요. 얼마 쓸 수 있지? 얼마 쓸 수 있어요?
얼마 쓸 수 있을까? 이제 기껏해야 한 두세 달 쓰는 거예요. 네. 이거지. 지금 눈앞의 걸 보게 되면요, 짧은 기간 내에 거기에 맞는 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걸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달도 안 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온풍기를 사서 쓰고 있거든요. 온풍기 쓰고 있는데 지난달에 되게 추울 때 있었잖아요. 파주에 막 영하 20도 나오고 막 그럴 때요. 네. 이때 조금 썼어요. 네. 이때 한 일주일 썼나? 네. 그리고 또 안 써요.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아요. 뭐 이제 영하 20도 넘는 날이 언제 오겠어? 소한 대한 있긴 한데 1월달에 날씨가 아무리 춥다고 해도 봄이 좀 일찍 올 거란 말이죠. 2월달 되면은 벌써부터 난방 안 하는 집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기껏해 이번 한 달입니다. 추위는 2월달 되면 풀려요. 2월 4일이 입춘이야. 봄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꽃샘추위가 있겠지만 꽃샘추위 온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갑자기 두꺼운 그런 뭐 롱패딩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입는 분 안 계시잖아요. 2월 꽃샘추위에 누가 그거 사? 조금만 견디면 봄이 올 거야 생각하지. 똑같은 거예요. 주가 지금 내려갔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차피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상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반기까지 볼 것도 없어. 이번 주만 해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오늘 같은 날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 시점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오늘은 일본도 쉬고 중국도 쉬고 다 쉬더라고. 우리만 이랬어. 물론 우리는 30날 쉬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대체공휴일 해야 돼요. 1월 1일 날은 좀 쉬자. 아우 이거 뭐 일요일 되면은 대체공휴일 2일까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식인데 요거 봐봐요. 미국이 오늘 쉬어요. 미국이 쉬고 영국이 쉬든가요? 하여튼 뭐 이게 유럽도 같이 쉴 거예요. 새해 첫날이라고 쉬어요. 얘네들은 연말까지 일을 했으니까 새해 첫날은 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요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거 있잖아요. 아침에 떠서 시작했잖아. 아침에 떠서 시작한 것 같으면 왜 그랬을까요? 네? 아침에 떠서 시작한 이유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막 치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장이 올랐잖아요. 특히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 올랐고요. 오늘 시총 상위권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시총 9위까지 다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내려간 애들은 누구야? 코스닥 쪽에 중대형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런 애들입니다. 올려놓고 팬 거지.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매도 갔다가 때려버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오늘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시황에 설명드린 거 우리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증권사에서 새해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제가 소개해드린 게 있었죠. 이 새끼들 뭐지? 이상하게 왜 이걸 추천했지?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추천한 거 업종 두 개가 뭐였죠? 반도체와 2차전지. 네. 반도체와 2차전지요.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얘네만 올랐어요. 얘네만 올랐습니다. 이것도 약간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 왜 얘네들만 올랐지? 다 떨어졌는데. 반지하네? 반지. 반도체와 2차전지예요. 근데 왜 얘네만 올랐지? 신기하지? 아니 보통은 1월달에 미국장 분위기 좋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분명 올라갈 수도 있었어. 그 다음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반등이 아침부터 치고 올라갔단 말이야. 뭐지 근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다 올랐었어요. 자동차가 오늘 또 올랐지. 자동차도 올랐고 다 올랐어. 자동차도 얘네들이 사라 그랬어. 뭘까? 반지 차봐요? 네.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주 한번 들여다봐요. 이번 주 들여다보게 되면 실업지표가 일단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12일 되면은 CPI가 발표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긴축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록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자, 근데 회의록 발표가 된다는 이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회의록 발표가 된다는 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컨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지금 실업률은 3.7% 그냥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자 수는 많이 줄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상치대로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이 안 좋아집니다. 고용이 안 좋으면 긴축 절대 못합니다. 물론 빅스텝 아니고 베이비 스텝 0.25 정도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CPI 지표는 못 올라갑니다. 이번 달 못 올라갑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CPI 지표의 그 상승 포지션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네이버가 되게 좋아요. 네이버를 저는 검색을 쓸 때는 네이버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메일이나 이런 거는 다음으로 하지만 네이버는 이게 아주 좋아요. 미국 CPI 전년 대비 요걸 치면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7.1이었잖아요. 봐봐요. 빨리 갖고 오라고. 이거를 차트를 못 보냐? 아, 나 진짜 이 차트를 뭘로 봐줘야 되지? 이거 차트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뭐 막대기로 막 올라가거든요. 막대기가 올라가는데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재작년 연말이요. 즉 언제부터냐면 유가로 봅시다. 유가로 봐도 괜찮으려나? 재작년 연말이면 재작년이니까 여기요. 여기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올렸어요. 가장 빠른 속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요? 4월달까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러면 지금 1월달부터 4월달, 올 4월달까지는 가파른 물가 인상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현재 상태하고 작년의 이 수치, 즉 지난 12월과 2022년 12월과 2021년 12월을 비교를 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는 3% 오르고 여기는 2%밖에 안 올랐다 라고 한다면요, 물가 상승률이 작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이때 뭐 400원 하던 게 500원이 됐어요. 그래서 400원이 500원이 되면 얼마 올라? 25% 올랐다? 네, 25% 올랐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400원 원래 이제 물가 올라가겠죠? 이제 한 600원 하던 게 이제 660원이 됐다. 그러면 10%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물가 상승률은 이제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컨센서스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6.89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떨어져 나올 것 같은데 뭐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일단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중요한 거는 물가가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1월달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FOMC가 2월달에 나오거든요. 2월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2월달에 실업률과 CPI 지표를 또 봐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금리 인상은 어차피 내년 올 상반기까지 계속돼요. 계속되고 CPI나 이런 물가 지표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유가가 조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반영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요, 요게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CPI나 실업률 나빠지고 물가 지표 떨어지고 그럼 금리는 0.25에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어차피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뭐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단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연결되더라도 0.25를 넘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빅스텝 어렵다. 자이언트 스텝은 생각할 필요 없다. 0.25냐 아니면 동결이냐만 고민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차피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기업들이 지금 1분기 실적 뭐 4분기 실적 엉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금리에 대한 상승폭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기업들 실적 부분에서도 당연히 뭐 부담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금리가 1%씩 올라가. 근데 기업의 실적이 0.5% 올라간다면 기업에게는 악재예요. 그래서 빠른 금리 인상은 매우 큰 부담이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0.25씩 올라간대요. 기업 실적은 0.5씩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출돼야 되는 금융 비용보다 내가 벌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가 지표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가 올라간 이유도 그거지만 기업들 실적이 나빠진 이유는 뭐야?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플라스틱을 만들려면은 폴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사와야 되나? 이거 어디서 나와요? 기름에서 나오지. 기름에서 나오는데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원자료 가격이 올라가겠죠. 원자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율이 줄어듭니다.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나가는 비용은 많은데 마진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실적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했어요? 눈물의 가격 인상. 원자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을 올립니다.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어. 원래 1,000원 하던 것을 1,500원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해요? 에헴. 원자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물건 가격을 다시 낮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은 본 적이 없어.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어들던 마진율이 커지겠죠. 더 커지겠지. 원자료 가격이 원상복귀 됐어요. 그러면요, 마진율이 더 커져요. 왜냐면 물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 인상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절벽이 지나가는 구간은 여기 4분기와 1분기 중간 정도. 어차피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개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는 늘어나겠지. 이번에 동해안에 가보신 분 계세요? 해돋이 인파 몇 명 몰렸어요?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어. 쓸 돈은 다 써요. 이제는 먹고 사는 거, 뭐 생필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씩 더 번져서 커지고 있어. 여행 중국만 안 가면 되지. 다른 데 다 가요. 네. 이번에 연말에도 뭐 저기 뭐 플로리다, 호주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런데 따뜻한 남쪽 나라, 뭐 이런 데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공항이 북적북적이야. 이런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가격이 올라갔지만 나는 쓴다 이거야. 네? 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안에서 뒹굴고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배추 한 포기, 뭐 무 한 단, 뭐 양파 뭐 이런 거 뭐 보면서 이제 뭐 가격에 뭐 그런 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 이번에 설 물가 이제 뉴스 나올 때 됐네요. 이번에 설 물가 뭐 작년 대비 뭐 몇 프로 올랐어.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겠지. 네.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요. 여행 가면서 배추 사와요? 아, 여기는 배추가 싸네. 그러면 배추를 삽니까? 뭐 물을 사올 거야? 뭘 사올 건데? 굳이 필요 없는 거 사온단 말이야. 굳이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여행을 갔어. 그러면은 깍두기 뭐 이런 거 사와요? 이거 물에다가 깍두기 담으면 맛있겠네. 깍두기 사와 장바 갖고 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살 때는요, 중국의 공산품 가격이 되게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볼펜 뭐 노트 이런 게 되게 쌌거든요. 한국에서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중국은 100원이었어. 그래가지고 뭐 그 잔뜩 사갖고 온 적이 있어. 근데 그걸 아직도 다 못 썼어. 미친 짓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안 사요. 그런 거 가서 여행 가면 뭘 살 건데? 루이비통, 구찌, 샤넬, 베르사체? 네, 그 노래도 있잖아. 루이비통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네, 아니면 뭐요? 에르메스냐 그거 뭐 그거 네? 얼마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는 거지. 그게 뭐 나의 삶에 그거 없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거 산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집에 10개 있는데 또 사. 그걸 또 산다고. 모자 괜히 가서 사. 네, 그거예요. 여행이라는 것이 주는 부분들은요, 소비의 범위를 넓혀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 안 가도 돼요. 강원도 놀러 갔어. 강원도 놀러 가면 뭐해요?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우리가 놀러 갔어. 왕 해고 놀러 갔어요. 뭐예요? 강릉 가가지고 뭐 배추 사옵니까? 무 사옵니까? 아니지.
강릉에 가면 커피잼이라는 게 있어. 커피잼 그거 안 먹는다고 큰일 납니까? 아니 그거 사오지. 강릉에 가면은 뭐 어디 커피 뭐 그런 데 있다면서 그런 거 사온다고. 특산품이래. 제주도 가면 뭐 사와요? 쓸데없는 거 도라루방 사오잖아. 그거 사온다고. 그게 뭐야? 소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올랐어. 가격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3,000원 하던 마그넷이 이제는 5,000원이야. 조금 더 지나면 8,000원이 될 거예요. 네.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반기도 아니야. 조금 더 지나서 1분기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냔 말이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싸잖아요. 어차피 겨울은 올 거야. 100만원짜리 민크 코트를 걸쳐야 되는데 50만원에 팔겠다는 거야. 오씨! 한 3개월만 버티면 민크 코트 입을 수 있는데? 땡큐. 공지를 안 해본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잘 듣고 계세요? 자꾸 댓글 달고 하세요. 네.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뭐지? 뭐 어쩌구 구찌, 어쩌구 뭐 루이비통, 뭐 아무것도 안 입어도 뭐 메이주룩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 그 다 노래도 좀 최신 노래 좀 듣고 그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 그래서 뭐 베르사체 뭐 이러면서 애들 막 옷 갈아입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름이 뭐지? 그거 노래 제목이? Made You 메듀룩 그건가? 하여튼 뭐 그겁니다. 네. 아무튼 그거요. 네. 한 번씩 다 들어봐. 그런 노래 또 들어보면 또 네. 구찌, 루이비통 뭐 네. 그게 명품이라는 얘기지. 명품. 남들 갖고 있는 거 내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노래 있어요. 지금 내가 거의 한 싱크로율이 한 98% 맞은 것 같은데 어쩌구 구찌 네 어쩌구 루이비통 메이주룩 뭐 그런 노래 네 들어봤죠? 똑같지? 거의 98% 싱크로율 가지고 있어. 들으면 딱 알걸? 아 성투당 이 노래 불렀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바람이 좀 분다고 해가지고 좀 흔들리는, 이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조금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면 더 사거나 이런 포지션 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뭘 완전 달라. 똑같이 뭐 지금 뭐 외국계 이런데 방송 듣고 있는 애들 전화 온단 말이야. 표절 아니냐, 너 이런 거 똑같이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동권님 올해는 소비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리오프닝을 일단 첫 바다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걔네가 먼저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슬슬 좋아지는 것들은 뭐겠어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금리가 높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고금리잖아요. 고금리인데 지금 대출 때문에 지금 오늘 코펙스 금리 변동됐죠. 코펙스 금리 변동됐잖아요. 몇 프로에 나왔어요? 이제 기준금리. 이런 또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스마트한 경제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코픽스 코피 자주 나는 이유래. 코픽스 지금 이거 맞는 거야? 콜금리가 3.3 3.38 올라갔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코픽스 신규 취급액은 4.3이야? 아무튼 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돼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게 이 금리가 높아져요. 변동금리로 대부분 많이 했잖아요. 네, 6%대 대출 이자를 받으셨으면 그래도 박수 받을 정도 돼요.
어우, 어디서 그렇게 싸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해 봐요. 이 6%대 이자를 만약에 2년 전에 받아도 생각해 봐요. 어우, 금리를 왜 이렇게 높게 했어? 에? 고정금리 6%대를 받았다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높게 했어요? 라고 얘기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6%대 고정금리다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해. 왜냐면 요즘에 담보대출 이런 거 8% 9% 넘어가요. 그 증권사 신용대출도 10% 넘어간 지 오래됐잖아요. 6%대 금리면 그래도 싼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보통 8%대 이제 9%대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내가 이미 제1금융권에 돈을 빌려놨고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현대캐피탈에서 뭐래서 우리 대출 안 돼요. 우리 대출 안 됩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러시안 캐시 대출 안 됩니다. 이 얘기 하잖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돈을 빌릴 데가 없었죠. 이 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려가지고 딴 사람한테 빌려줘요.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건 그래요. 법정금리가 20%인데 조달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적자난다. 돈 못 빌려주겠다. 대출금리 대출 중단하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게 현대캐피탈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네.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빌릴 수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투자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야 뭐 그냥 주머니 꺼내서 여기 왼쪽 주머니 딱 꺼내면 돈 1,000만 원 들어있고 막 아유 씨 뭐야 이거 용돈이야? 뭐 이렇게 네 엄마가 자고 일어나면은 지갑에다가 한 500만 원씩 채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애들 가서 과자라 사 먹어라. 네. 그런 분들은 뭐 이자가 오르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나는 뭐 대출도 없고 뭐 그죠? 네. 그런 분들은 관계가 없어. 근데 대출이 있어.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돼. 왜냐면 내 소득은 안 올랐잖아요. 감당이 안 돼. 근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건값도 다 올랐어. 이런 상태에서 돈을 빌릴 데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야 될 거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쌀을 밥을 2그릇씩 먹던 걸 한 그릇만 먹어야지 이제는. 고기 반찬 먹던 거 이제 아니지 풀이 더 비싸지. 풀떼기 먹던 거 이제 고기 반찬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그냥 인삼에다가 산삼 깍두기 뭐 이런 거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비싸서 못 먹겠다. 소고기 먹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해요. 투자를 못 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거래가 줄잖아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집이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부동산이. 왜냐하면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빚이란 이야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 자산의 8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빚으로 땡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지. 그래서 집에 대한 거래를 못 하게 돼요. 너무 금리가 높아서 안 되겠어. 지금 살던 집에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응? 지금 살던 집에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지금 타던 차 조금 더 타야 되겠다. 지금 입던 옷 한철 더 입어야 되겠다. 네. 뭐 올해 뭐 그냥 새 옷 살려고 했는데 아예 뭐 옷 지금 있는데 뭐 좀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위축을 하게 됩니다. 즉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을 돌려요. 예금.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요. 그럼 우리는 뭘 사면 돼요? 은행주를 또 사면 돼요. 은행주를 사면 됩니다. 은행주를 사면 돼요. 그래서 은행주는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비 위축이니 뭐 투자를 안 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방금 전에 리오프닝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비 늘어난다면서요. 지금 좋아진다면서요.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큰 자금을 굴리는 겁니다. 즉 집을 안 사요. 주식을 안 사요. 코인을 안 삽니다. 근데 뭘 해요? 도박을 해.
도박을 해. 도박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을 안 사고 주식을 안 사고 코인을 안 사는 대신에 뭘 하느냐? 야!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 내가 건드려보지 못한 돈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아깝다 이거야. 아깝다 이거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자? 여행을 가자. 내가 쓰고 죽겠다 이거야. 은행한테 줄 돈 내가 쓰고 죽겠다 이거야. 투자해서 까먹는 돈 내가 쓰고 죽겠다 이거야. 내가 작년에 4천만 원 잃었는데 4천만 원으로 내가 그냥 배부르게 뭐 고기 먹고 여행 다니고 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겠다. 내가 대출 이딴만큼 해가지고 집을 뭐 이렇게 샀는데 2억이 떨어졌어. 그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한 돈을 그렇게 날려버렸는데 그거 내가 쓰고 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보복입니다. 보복 소비가 있는. 그동안 소비를 못 해가지고 막 잃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보복 소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게 또 있어요. 야씨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한 푼 두 푼 내가 구멍난 빤스 입어가면서 네? 구멍난 빤스 입어가면서 내가 모은 돈을 주식에다가 턱 집어넣어놨더니 그것이 그냥 훅 떨어져가지고 1년 동안에 빤스가 한 5천만 장이 날아가 버렸어. 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계약해지는 금리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내가 슈퍼맨 빤스라도 사입겠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내가 먹고 죽고 말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투자 저축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소비 쪽도 많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봐야 되는 것은 은행 업종을 보셔야지 돼요. 은행주들은 실적이 올 상반기까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실적이 늘어나는데 뭐 죽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배당률 때문에 많이 떨어진 효과가 있어서 싫어 보이지만은 은행주들은 당연한 거예요. 배당률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 먹으시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배상을 보상을 해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만약에 나는 은행주를 안 샀어. 배당락이 무섭대서 안 샀어요. 그런 분들은 배당락 이후에 주가 돌아갈 때 매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비는 마찬가지. 사람들이 집 사지 않고 주식 사지 않고 코인 사지 않고서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에그인 스태그플레이션 알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왜 그렇게 나올 것인지 뭔가 근거가 있으신 거 맞죠? 네. 네. 물가는 어차피 계속 올라요. 네. 제가 쇼핑 나가서 와이프한테 욕먹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야, 면티 그거 5,000원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5,000원이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욕먹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나는 옛날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옛날 물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작년보다 올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거예요. 기업들이 계속 물건을 만들어 주게 하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무섭습니까? 디플레이션이 무섭습니까? 디플레이션은 답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예요. 급작스럽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가장 큰 문제는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충격이었지. 어디 달나라에 계시나? 왜 그래? 어디 소말리아요? 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사라져? 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값이 2%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어제 1,000원 하던 게 내일은 1,100원이래요. 네. 1,100원이랍니다. 1,000원 하던 게 1,100원이래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 만들어 1,1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지. 네?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오늘 안 사면 내일은 비싸지니까
지금 사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요, 물값이 낮아져요. 자, 1,000원 하던 게 900원이 됩니다. 900원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만들어 놨더니 900원에 팔린대. 마음에 안 들지? 왜냐면 사면 손실이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1,000원짜리를 900원에 내일이면 살 수 있는데 오늘 안 사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떨어져서 물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지만이 시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훈아, 집에 가. 너 여기서 이렇게 선 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쫓겨난다? 인간적으로 대해줄 때 나가야지. 조심히 하세요. 썸네일 제목에 뭐? 썸네일 제목에 뭐? 제목에 뭐? 줍줍이냐고? 뭐가 줍줍이냐고? 방송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잘 듣고 하시란 말이에요. 뭐가 줍줍인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 주잖아 지금. 뭐가 줍줍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2차전지 줍줍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 경제라는 부분들을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들으라고. 모르면 들어.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남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기 전에 나의 주장은 이러하다. 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라는 의견을 딱 내밀어내야지. 내가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존중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년에 뒤질 것 같아요. 올해 뭐 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난리가 난대요. 박살난대요. 그게 왜인데? 왜 그러는데? 갑자기 중학교가 없어지는데, 대학교가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는데? 뭐가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는 거지? 뭐가 없어지는 건데? 뭔데? 왜? 그걸 말을 못해. 그냥 누가 그랬대요. 희한한 거지. 그런 거는 백날 얘기해봤자 자기의 인격만 깎이는 거예요. 자기만 바보가 되는 거라고. 거 봐. 그냥 알아서 가면 안, 그럴 거면 뭐 달라고 말을 했냔 말이야. 여기에서는 누구나 말을 해도 괜찮아. 여기 그 김여기 교수 와가지고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거예요. 왜요? 경기 지표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보는 관점은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얘기가 되는 게 토론이거든. 근데 말이 안 되고 그냥 자기 혼자서 내일은 지구가 망할 거야. 소행성이 온대요. 외계인이 침공할 거예요. 뭔 근거로? 뭔 근거로? 무슨 근거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오세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은 쓸데가 없는 거야. 자,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똑같아요. 나는 이쪽 방면에 대해서 나는 증시를 나쁘게 봐. 나는 경제를 나쁘게 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영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경기를 좋게 봐. 나는 뭔가 거기에다 맞는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악재들이 있어. 악재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잖아.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거. 지금 되게 추워. 무지하게 추운데 봄이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알면 어때요? 그래 2개월만 버티자. 3개월만 버티자. 봄이 온다.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시냇물도 졸졸졸. 그러다가 뜨거운 여름이 오면 또 에어컨 돌려 날이 오겠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자, 거기에 근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겨울이 추우니까 이대로 우리는 투모로우가 돼가지고 다 얼어 뒤질 거야. 왜? 왜? 라고 물어보면 그냥 추워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네. 하나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방송을 여러 가지를 듣게 되실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여러 가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납득 안 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지금까지 뭐 고금리 때문에 뭐 사람들이 투자가 위축됐어. 그래서 뭐 돈이 은행으로 갈 거야. 은행의 실적은 뭐 좋아지게 될 거야. 그 은행주를 사는 게 맞겠죠. 한국전력의 뭐 적자 국면이 계속 해소될 거야. 그럼 한국전력 사는 게 맞겠지.
리오프닝은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리오프닝 주 사는 게 맞겠죠. 언제? 쌀 때. 그걸 줍줍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국전력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적자가 심해져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릴 거야. 물론 말이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야, 이거는 합리적인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걸 생각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 다 같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진창만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절대 못 걷는 거예요. 와우, 씨, 진창인데, 씨. 네. 와우, 진창인데. 네. 진창인데 어떻게 넘어가, 씨. 못 넘어가지. 근데 요것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꽃길이야.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마인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거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게 한두 번입니까? 네. 지금 공매도 때문에 또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매도는 뭐 이번에 뭐 리오프닝 쪽으로 많이 몰렸다 얘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공매도는 지난 공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임주 공매도, 그 다음에 인터넷주, 네이버, 카카오 공매도, 삼성전자 공매도, 이런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다 끌고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봐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박살났거든. 네. 박살 맞거든요. 박살난 상태에서는 공매도가 나올 게 없어요. 공매도는 언제? 올라갔을 때. 이 공매도의 생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매도지, 밑바닥 처박혀가지고 뒹굴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나오면 얘네들도 미친놈이에요. 왜? 회사가 망한다는 거에 베팅하는 거 아니면요, 어지간하면 다 올라오거든. 왜냐면 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단기적으로 뭐 10몇 프로씩 얻어먹으려고 짧게 치는 공매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대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왔다. 그래, 바닥은 바닥인데 더 빠지네? 그럴 수 있어요. 바닥이지만 더 빠질 수 있거든. 왜? 이런데 봐봐. 바닥인데도 더 빠져요. 뭐 개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더 빠져, 이렇게 빠져. 야, 바닥을 완전히 잡았네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우상향이네 생각했는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박살날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나옵니다.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많고요. 뭐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회복이 되다가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것도 나와요. 끝났다. 이게 뭐였냐면은 유럽, 그리스 디폴트 사태 아닙니까? 이때가 요때였나요? 4월이었나? 하여튼 요때였나? 뭐 하여튼 뭐 유럽 사태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다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니까. 무서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저런 상태로 누워버리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2500포인트 밑에까지 내렸어. 지금 2450 근처입니다. 얘가 아무리 기어 올라가더라도 2400에서 만날 것 같아. 응?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도요 2400에서 200에서 만날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이거 뭐요? 고점에서 바닥 잡겠다는 얘기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바닥은 언제서부터 잡혔다고 그랬어요? 지난 2300 여기 라인 때. 그 다음에 진짜 바닥은 어디라고? 2700. 이건 뭐라고? 그냥 헤매는 구간이요. 네. 공매도가 횡보 구간을 만든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바닥에서 만들 때는요, 바닥은 매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걔네가 충분하게 매집을 못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자, 매집을 바닥에서 해야 될 때는요, 많이 사요. 주식을 이제 사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떨군다고 매도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개 산 거에서 5개를 팔아먹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매집의 방법인데,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매도를 쳐야 되겠다. 나는 내가 가진 주식은 팔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라면 공매도를 쳐서 바닥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그거는 각자 운영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바닥을 잡는 방법들. 근데 공매도를 진심으로 때리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보기 위함이라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야지 좋은 거거든요. 지수가 폭락을 해야지 좋은 겁니다. 근데 홍보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 그래서 저런 것들은 지수를 그냥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매도 물량이 부족할 때 남의 거 빌려다가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언젠가 저처럼요 이건 시간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지식이 저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차이는 뭐겠어요? 저는 그냥 매일 쳐다보는 거고요. 저는 이게 직업인 거고 계속 봐왔었고 이게 지금 20년쯤 돼가잖아요. 이쯤 돼가니까 그냥 그때도 그랬지. 그땐 그랬지. 이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 새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항상 그랬었지. 라는 식으로 해서 일반화를 시켜서 버무려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2년 길어봤자 3년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경제학 대학원 경제학과 가가지고 뭐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원 2년이죠. 맞나? 대학원 2년 아닌가? 전 대학원 안 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2년이잖아요. 그죠? 대학원 2년이죠. 박사과정 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석사까지 봤는데 2년 아닙니까? 네.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거기 대학원 가가지고 경제학 거기서 그냥 책을 막 펴고 했다고 생각해봐. 다 알 것 같죠? 못 알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2년 읽어가지고 어떻게 주식시장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모른다고. 이거는 지나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조정이 끝나서 상승으로 넘어가 봐야지. 그때 걔가 했던 말이 그거구나. 그때 성추사가 했던 말이 그거구나.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2700에서 2800까지만 올라가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바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그렇게 되네 라고 갑니다. 제가 아까도 공지사항 긴급적으로 알려드렸지만 올해는 나이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27살로 올해 그냥 가는 겁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32살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다 떡국 드셔도 나이 안 먹는 걸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7, 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올해는 나이 논란은 이제 끝이에요. 네, 27살. 올해까지는. 3년쯤은 너무 지겹긴 하다, 그죠? 네. 네. 근데, 아무튼, 27, 한 번 더 갑니다. 이게 또 신이 나한테 또 기회를 주네. 네. 억지사항이요. 네. 공지사항. 여러분들이 나이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바닥은 늘 그래요. 바닥은 지나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은 지나봐야지 하는 거고 지금이 긴지 아닌지는 가봐야지 알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나도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맞거든.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시장에 대해서 아무리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반대되는 입장,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 경기가 망가진다는 거,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원래 4억에 샀던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4억짜리 집이 12억 갔는데 이게 다시 4억으로 간다든지. 난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가요? 증시가 2100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경기가 침체가 돼서 반토막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다 대기업들 다 지금 얘기들 보면 지금 삼성부터 해가지고 다 줄줄이 부도야, 부도. 다 부도야. 다 부도 나야 되고 지금 보면 그냥 온 길거리에 거지들이 득실거려야 되고 다 파산해서 다 망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행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놀러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납득이 안 가요. 실제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외제차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는 돌아다니면서 그래. 이렇게 부자가 많나? 네. 나도 어디 가면은 저도 그래요.
뭐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창들 모임이라든지 거기서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 못 봤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전문가들 있는 곳이라든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떨지 모르지만 네 그냥 뭐 이렇게 만나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이코 슈퍼채팅 너무 많이 보내셨는데 네 이카미님 네 슈퍼채팅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많이 써. 나보다 더 잘 먹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나보다 더 10만 원 감사합니다. 세뱃돈 새해에도 성투사님 그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구독자님들 부자가 잘 많은가? 리딩 다들 먹고 부탁드립니다. 살만한가? 다음 그 생각한단 슈퍼챗은 말이에요. 올 연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시장은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을 막딱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고 오늘 조정을 맞아서 힘든 겁니다. 공 하나 덜 붙이셨대요. 공 하나 덜 붙이셨는데 이거 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공 하나 더 붙였으면 내가 큰절 할 뻔했잖아. 일어나가지고 지금 큰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네.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까지 많이 하시는 거는 네 힘든 일이야. 아무튼 뭐 괜찮아. 많이 해도 사실은 뭐 그런 걸로 이제 주식이 올라가서 돈 벌면 돼. 네. 돈 벌면 되기 때문에 네. 다 보상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네, 확인하셔야 되고 네.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다 경청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장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쌀 때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잘 간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 왜냐면 지금은 나쁘다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보게 돼도 사실은 어때요? 나쁜 얘기 계속해.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읽어봐요. 다 살펴봅니다. 뭐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건데? 보면은 시장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나쁘다고 그래요? 왜 나빠질 거다? 왜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중국의 재봉쇄 우려감. 두 번째, 금리가 너무 높대요. 세 번째, 인플레이션. 네 번째, 기업 실적입니다.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뉴스 중에서 이거보다 네?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 뭐가 있었지? 수출입 지표가 뭐 엉망이다. 뭐 다 마찬가지 포함이에요. 네. 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해드렸죠. 중국의 재봉쇄 없어요.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리가 높아? 내려갈 거예요. 인하가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으로 될 거라는 얘기죠. 부담이 덜어질 겁니다. 인플레이션 내려갈 겁니다. 뭐가 문제인 건데? 뭐가 문제인 건데? 이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야 진짜 중국이 재봉쇄해서 큰일 날 것 같아. 뭐 금리가 너무 높아서 큰일 날 것 같아. 뭐 인플레이션 너무 물값이 너무 높아서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경기가 망가진다 생각하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치면 언제까지 될까? 자, 내년 내내 이렇게 그냥 뭐 힘든 시기가 계속 될까? 정말 작년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 올라간 날이 한 번도 없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 최소한 작년에 절반이라도 올려놓겠지. 네? 최소한 작년에 절반이라도 올려놓겠지. 작년에 여기서 요 정도니까 절반이면 요 정도. 2600에서 2700은 올려놓겠지. 그러면 지금보단 낫겠구나. 네? 최소한 지금보단 낫겠구나. 이만큼만 올라가도 낫겠구나. 아닙니까? 아니 뭐 3000을 가면 더 좋고 4000을 가면 더 좋지. 근데 이만큼만 가도 지금보다 나은 건데 나빠진다면서.
장이 막 이렇게까지 떨어져가지고 막 내려갔다 올라오면 더 좋고요. 네. 솔직히 해서 2022년보다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공매도 다 나왔지. 경기 우려감이라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축을 담당했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의 금리까지 이제는 딱 정점을 찍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이상 뭐를 더 해야 돼? 응? 여기서 뭐를 더 해야 됩니까?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뭐가 있어요? 우주전쟁? 외계인이 침공하는 것밖에 없어. 아니면 북한이 요즘에 뭐 막 지랄하더만 북한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의 주적은 남한 해가지고 파주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라. 너 파주에다 미사일 발사하면 뒤지는 거야. 김정은이는 바로 그냥 내가 가서 커팅해버린다고. 파주에는 쏘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북한의 위협이요? 전쟁 위협? 나는 솔직히 전쟁 위협도 이번에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무슨 뭐 드론 부대 이런 거 얘기하던데 무인기를 못 맞췄다는 것도 나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네, 정치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네. 아무튼 네. 뭐 괜히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거 근데 이런 거는 국가적인 어떤 큰 뭔가 그 정책을 결정할 때 꼭 있었던 그런 이벤트 아니었나 이런 생각 좀 있죠. 네. 정원이 딸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는 오지도 않았어요. 원래 상승 추세는 오지 않았습니다. 추세는 아직 네 하락 추세였고요. 하락 추세였고 현재 시점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거. 상승 추세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 네. 상승 추세는 아직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이 오늘 한 번 더 쳐맞은 거니까 이거는 안 쳐도 됩니다. 네. 보통 연초 시점에서 항상 그렇게 밀린 격이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연초 시점 이 미쳐 있을 때 이럴 때 말고요. 연초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칠 게 없고요. 지금은 하락 추세를 바꿔놓고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상승은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횡보가 나와서 바닥을 잡을 때는요. 전환되기 시점에서 이 첫 번째 이 지지라인 때 형성되는 구간 여기까지를 바닥을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근데 보통은 바닥이 형성되는 게 하락하는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만약에 1년 했다 그러면은 바닥도 거의 7, 8개월 이상 잡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크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까지 이평선 다 모아놓고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난번에 2008년도 있었잖아요. 요때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바닥 비슷한 거 만들고 뭐 더 죽네 뭐 죽네 사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닥 잡거든요. 바닥 잡는데 급하게 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돼요? 이평선대가 더 급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나가는 자리 요 자리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자리쯤 와 있을까요? 요런 위치에 와 있겠지. 요런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부터 바닥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닥인데 왜냐면 저점이 일정하게 형성되잖아요. 이게 바닥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바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이거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왜냐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 그냥 삐져나온 거야. 삑사리 구간이에요. 삑사리. 삑! 네. 삑사리 구간입니다. 그냥 뭐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또 필요했나 보지 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형주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언더슈팅일 수도 있고 물량을 뺏어 먹으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저의 유일한 소비 성투스님께 왜 내가 스님이 됐지 근데? 나 머리 삭발할까? 네, 머리 삭발해요? 언더슈팅일 수도 있고요. 그냥 마지막 피날레로 그냥 정말 마지막 있는 물건까지 다 빼버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우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느낌이죠. 바닥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절망을 한번 던져버리게 되면 다 떨어나가거든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을지 몰라. 근데 기가 막히게 이때부터 기관들 매수 들어가면서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코로나를 얘네도 예상 못했겠지만, 네. 바닥은 원래 여기서 잡힌 거예요. 네.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태기스님 슈퍼채팅 7,5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오늘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 힘드신 만큼 네 많이 소비하셔야 돼요. 난 진짜 제일 좀 답답한 게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뭐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이제는 뭐 끝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경제 위기 뭐 이것도 2000포인트 깨질 때 아주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점이 보면 대부분이 바닥이에요. 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도 그때 보면 행복한 구간이요. 물론 여기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판이지만, 네.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경기가 나빠질 거야, 더 안 좋아질 거야, 주가는 바닥이 날 거야, 집값은 더 많이 내려갈 거야. 당장 오늘 내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시한부 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시한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한부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끝나가는 시기가 언제인지만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리오프닝도 뭐 CGV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뭐 한전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 이런 거 뭐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수해도 돼요. 내려가면 매수해도 되는 거잖아. CJ, CGV 지금은 데드가 나와 있어서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내려왔으면 매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많이 내려왔어? 매수해도 되는 거잖아. 왜? 영업으로 갈 거잖아요. 왜 내려갔어? 몰라. 나도 억울해. 억울한데 기관들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받았어요. 떨어지는 동안에 나는 돌아가면 살 거야 라는 생각하고 있다가 사는 거지. 재밌는 게요, 이런 평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기법들 사용하게 되면 정말 억울한 애들 있고 앞으로 좋아질 애들 있고 그런 애들을 가지고서 대응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평단가도 낮추면서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법적으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거 놓치지 말고 대응하시면 돼요. 매매를 천천히 하지 말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삼성 PNC요? 삼성 PNC 옛날 2003년이었나요? 그거요? 똑같습니다. 삼성 PNC도 지금 이게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없어졌나요? 삼성 PNC를 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 줄기세포 아니야 삼성 PNC가. 차트가 볼 수 있나? 똑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얘는 상폐됐나요? 왜 없지? 삼성 PNC NC인가? 줄기세포인데 이거. 리더스 코스메틱이네.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 맞네. 요거거든요. 여기. 이게 2004년도 이게 줄기세포 나올 때였어요. 요거 가격이 여기 2004년도에요. 딱 맞아요. 여기 지금 이게 가격이 700원이 아니었을 건데 그때 이게 뭐 중간에 뭐가 있었겠죠? 중간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가격이 좀 변했을걸요. 그래가지고 이게 700원이 아니에요. 원래 700원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친 주식이었어요. 미친 주식. 있죠? 이거 권리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가가 좀 낮아진 거지. 이런 거 해가지고요. 원래 이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700원이나 치고요. 여기 이거 뭐 근데 많이 안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상을 다다다다다다 치고 올라가도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이게
뭐 몇 배 올라갔지? 많이 올리긴 했지. 네. 이게 뭐 700원이라 쳐도 7,000원, 14,000원, 뭐 20배? 20배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이 당시는요. 요것뿐만 아니라 별의별 종목들이 많이 줄기세포가 다 많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12%인가? 15% 바뀐 거는 그 전이고 이게 12%인가 그랬던 건데. 이씨 뭐야 안 보여? 12%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12%예요. 이때는 12%. 12%. 이때는 12%였고 조금 지나고 나서 15%로 바뀌었다가 이제 30%로 바뀐 거거든요. 네. 이때는 12%인가 그랬어. 이것도 더 옛날에는 10%든가 뭐 하여튼 뭐 더 작았었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12%대였지. 네. 그 하여튼 12%였어요. 12%였다가 15% 갔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됐는데 똑같아요. 나는 매매에 대한 그런 관점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가 들어가면 뭐 이럴 때 매도가 당연히 들어갔을 테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뭐 그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다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 없어진 주식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뭐 옛날에 뭐 그 명성이라는 주식도 뭐 열대 번씩 하고 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특수건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매수는 항상 똑같아요.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면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사고 아니면 팔고 이렇게 나오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만 봐서는 매수 포인트 나오죠. 근데 이게 뭐 크게 올라가려면 테마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콩땅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원래 땅콩님이죠?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바꿔? 네, 고마워요. 매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준은 바꾸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도 항상 똑같은 기준을 이야기 드리고요. 종목은 바뀔지언정 매매 포인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상승해서 매도 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늘 똑같아요. 좀 덜 먹을 수도 있지. 하지만 더 먹을 수도 있고요. 매수 포인트는 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점에서 매수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어.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기술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에? 새로운 기술 뭘로 바뀌었지? 새로운 기술이 뭘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뭐 이름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요즘에는 옛날 이름들 막 없어진 것도 많고, 네, 이름이 막 넘어가. 옛날에 뭐 어드벤텍 이런 종목도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고, 어드벤텍이라는 종목이 아직도 있나? 이거 모르죠? 2004년도에 테마주로 막 해가지고 연명에서도 주 하나 있거든요. 네. 화장품은 이제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벗거든. 네. 우리나라 마스크를 벗거든요.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벗어요. 지금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네. 이 위쪽만 그림 그리던 애들이 밑에까지 그려야 되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 화가가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네. 솔본 이름이 솔본을 바뀌었는 거예요. 요거 이거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지랄했던 게 솔본이하고 한글과 컴퓨터지. 한글과 컴퓨터 이 연병할 주식에 있었지. 이것도 사람들 무지만 이 한글과 컴퓨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지금 가장 저걸로 많이 떠올라서 그거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한글과 컴퓨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의 축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이게 여기서 가장 많이 힘들었어. 힘든 사람이 되게 왜냐면 솔본을 보시면 이거는 사실 못 잡아요. 못 잡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만만했거든요. 이게 만만했어 이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더 좋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
새로운 기술은 그냥 뭐 그거는 뭐 들어간 사람들만 뭐 저거 했다 또 치면 이거는 진짜 뭐 이거는 답이 없는 주식이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저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딱 봤어. 급등을 막 한 뭐 상한가를 한 달 정도 쳤어. 근데 그 뒤로 1년을 더 상한가 치더라도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죠? 내가 인생 2회차를 살아가지고 다 알게 됐다라고 그런 모르지만은 그러진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매매 기준 똑같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줍줍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매수를 그냥 줍줍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뭘 사야 된다고 뭐 어째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좋아질 것은 뭐냐를 봐야 되겠죠? 누가 제일 먼저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은행이 가장 좋아야 돼요. 은행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얘는 원래부터가 느려 터졌어요. 군뱅이 사총벌 좀 돼가지고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그냥 없는 놈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대신에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테마성 재료나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리오프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줘야 돼요.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쪽을 지금은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든 경기 민감주, 자동차,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도 있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 민감 섹터, 이거는 경기가 차츰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 하반기 정도 되면 빛을 보기 시작하겠죠. 즉 지금은 뭐예요? 계속 바닥 잡는 구간이니까 조금씩 갖다 찔러주는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 밑에 있으니까 와장창 사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사보고 잘 가냐? 잘 가네? 조금 더 사보고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딱 보고 나서 와! 당장 내일이야. 지금 보면 뭐 오늘도 스팸 문자 막 오면서 뭐 당장 뭐 올라갈 주식, 뭐 저 유튜브에서 제 거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게 하면 제 거 위에 항상 광고가 떠요. 지금 이 종목 내일 100% 내일 100%가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그런 광고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속는 사람들은 안 계시겠죠? 네. 반찬을 쓰시니까 그렇지. 이제 출근하시면 괜찮아질걸? 반찬을 쓰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찬 쓰시고 노세요. 그럼 출근하시면 이제 좋아져 있을 거예요. 네. 반도체 자동차는 경기 민감 섹터예요. 경기가 지금 아주 좋아요는 아니잖아요. 아주 좋아요는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바닥만 잡아줘도 훌륭한 겁니다. 왜? 매집을 하는 기간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장 앞에만 보면 사실 당장 주식 때려치우고 어디 그냥 빨가벗고 산을 올라가야 돼요. 자연인이다 그러고 뛰어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길게 보시면 따뜻한 집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저는 미친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미친 주식입니다. 미친놈이지. 이거 미친놈이에요. 곧 뒤져야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이게 지금 그 베트남 뭐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 뭐 배당금 주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지? 20억인가? 뭐 하여튼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샀어야 됐는 데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 언제 뒤지면 때는 이게 뒤질 때는 하한가예요. 그냥 뒤진다고. 왜 지금도 매우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스펙 같은 거 같은 개념이라 봐야 되나? 뭐 하여튼 이게 뭔가 많이 준다. 이거 이제 사실 맹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맹목적이라 봐야 돼요. 이거 내용 보시면 이거는 뭐 기업의 가치나 뭐 그런 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기업입니다. 이거 미친 거지. 이거 미친 기업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 네. 얘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뭔데? 소자회사 종목.
투자회사 준 거예요. 투자회사. 이거 보통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네. 이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뭐 배당을 받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뭐 주식수도 얼마 되지도 않네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 7천만 주야?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옛날에 그 삼성중공업 무선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네. 옛날에 이런 거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친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총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놈이 뛰어 올라가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예전에 스펙 같은 경우도 2,000원이 기준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망해도 2,000원은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900원, 1,800원 사면은 스펙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합병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나는 2,000원 돌려받으니까 이득이거든. 그래서 스펙주는 1,800원, 뭐 1,700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사면은 무조건 돈 버는 거야. 근데 이게 맹목적으로 막 올라가요. 그럼 뭐 4,000원에도 막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얘는 상장 폐지돼도 돈 돌려준대요. 이렇게 알고 사는 데 많거든.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유전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분배락 이거 뭐 나눠주는 거예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 베트남 개발 같은 거예요. 베트남 개발. 이것도 뭐 근데 돈 많이 주긴 주지. 근데 이거 시총 작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갔다 또 뒤지는 거예요. 뒤질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올 때는 팔고 싶은 다 뛰어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리츠 회사 이런 거 있죠. 리츠 뭔 리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래도 좀 나은가? 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어디다 투자하는 거니까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저런 뭐 어디 뭐 개발 뭐 유전 이런 것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푼돈 가지고 좀 해보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푼돈 가지고 하면은 욕심 날걸. 10만원 가지고서 갑자기 100만원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받지. 아씨 1000만원 넣는 건데 막 도박은요, 그래서 손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진공을 땡기러 갔어. 동전 하나 넣고 땡겼는데 잭팟이 터져버렸어. 다음에 또 터질 것 같아서 잭팟으로 번 돈까지 다 꼬라박고 내 재산 꼬라박고 나오는 것이 도박장입니다. 그런 거는 아예 손대지 않고 맛을 들이지 않는 게 나아요.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 왜 손이 자꾸 가? 자꾸 먹고 싶을 거잖아. 자꾸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예 먹지를 말아야 돼. 처음부터 안 먹으면 돼. 새우깡 안 먹으면 돼. 그러면은 손이 갈 일이 없어요. 손을 댄 순간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방송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아니지,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보게 되네. 네. 이미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 내 방송을 듣기 시작했으면 그냥 긍정의 에너지 똘똘 뭉쳐가지고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뚝 믿고 가십시오. 내일은 주가가 반등할지 모르잖아요. 네. 내일은 주가 반등할지 모르니까 미리 반등 나올 시장을 대비해서 우리가 즐거운 밤을 보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네. 내일 시황이 늦으면 이 새끼가 또 늦잠 자는구나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제가 또 저녁 방송이 늦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되면은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요즘 왜 그러지? 나이가 들으니까 진짜.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시황이 늦다 그러면은 이놈이 또 지각하는구나, 늦잠 잤구나 생각하세요. 네,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올라갈 거예요. 네, 빨리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부자 되냐고요? 곧 됩니다. 네, 곧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곧 그 시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 없으니까 내일 올라갈 수 있죠. 네, 이거 미국장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침에. 그러다가 떨군 게 이제 개 같은 놈들이 떨어뜨려서 그런 거지. 아침에 올라간 미국장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미국장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오늘 미국장이 없어서 시황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정상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27이 그래요. MZ가.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